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시 중장년 무려 1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네, 바로 생애 설계 준비도에 대한 건데요. 그렇죠. 나이가 비슷하다고 해서 다 미래 준비가 같진 않을 텐데 이 연구가 그 현주소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노후 준비, 그러니까 돈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일, 재무, 여가, 건강, 관계까지 총 7가지 지표로 봤어요. 아, 7가지나요? 네. 그러니까 삶 전반의 준비 상태를 좀 입체적으로 분석한 거죠. 돈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만족도랑 관련된 모든 영역을 본 거예요. 그렇군요. 그 결과로 이제 서울시 중장년층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들어보시면서 난 어디에 속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4가지 유형. 오, 벌써 궁금한데요. 그럼 첫 번째 유형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위기형입니다. 위기형이요? 네, 전체의 약 5%. 많진 않죠? 근데 모든 지표에서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어요. 아, 모든 면에서요? 네, 특징적인데 비교적 젊은 연령대, 그러니까 40대 후반, 45세에서 49세 비중이 높고요. 학력은 고졸 또는 전문대졸이 많고 그 경제 상태나 건강 상태도 가장 좀 취약하게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거나 월세 사는 분들 비중도 높고요. 40대 후반이 오히려 위기형에 많다는 게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이게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단순히 개인의 준비 부족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 특정 시기에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연령대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아,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준비할 시간은 있었을지 몰라도 뭐랄까 주변 여건이 좀 발목을 잡았을 수 있다는 거죠. 강동구, 구로구, 영등포구 쪽에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다음 유형은 어떤가요? 두 번째는 미흡형인데요. 전체의 약 32%예요. 와, 32%면 거의 3명 중 1명이네요. 네, 꽤 많죠. 이 유형도 대부분 지표에서 평균 이하예요. 위기형처럼 40대 후반이 많고 학력 수준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경제나 건강 상태는 위기형보다는 조금 나은 중간 정도 수준? 아, 조금은 낫군요. 네. 그리고 이제 미혼이거나 사별, 이혼 같은 혼인 상태가 좀 다양하고요. 전세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강동구랑 노원구에 많았어요. 아까 위기형에도 40대 후반이 많다고 하셨는데 미흡형에도 많군요. 같은 나이대에서도 이렇게 갈리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나 건강 상태 같은 다른 요인에 따라서요. 그럼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속한 유형도 있겠죠. 네, 그게 바로 세 번째, 안정형입니다. 이게 전체의 약 42%예요. 가장 많죠. 아, 안정형이 제일 많군요. 다행이네요. 네, 이름 그대로 대부분 지표에서 평균 이상이고요. 말 그대로 좀 안정적인 준비 상태를 보여줘요. 주로 50대 후반, 55세에서 59세 분들이 많고 자가주택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요. 69.25%니까 평균보다 훨씬 높죠. 송파구, 은평구 쪽에 많이 계셨고요. 거의 70%가 자가라니. 확실히 안정적이네요. 그럼 마지막, 제일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유형인가요? 네 번째가 우수형입니다. 전체의 약 21% 정도 되고요. 21%요? 네, 모든 지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연령대는 주로 60대 초반, 60에서 64세가 많고요. 경제, 건강 상태 다 가장 좋고, 기혼이면서 자녀와 같이 사는 2세대 가구 비중도 높고 자가 비율도 아주 높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집단이죠. 그렇군요. 주로 어디에 많이 계셨나요? 주로 강남구, 강서구, 동작구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유형을 보니까 대략적인 그림은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님, 이런 유형 분류, 물론 정책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개인에게 딱 적용하기에는 조금 일반화하는 느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맞아요. 예를 들어 60대라고 다 우수형은 아닐 거고 강남 살아도 위기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렇죠. 이 유형 분류가 분명 유용한 도구이긴 한데 이걸 맹신하면 안 되죠. 정책 지원 대상을 찾고 맞춤형 전략 세우는 데는 분명 도움이 돼요. 하지만 개개인의 삶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척도를 기계적으로 딱 적용하기보다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연구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에 있다기보다는요. 그 생애 설계가 좀 취약한 계층, 특히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파악하고 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정을 환기하는 데 있는 거죠. 아, 단순히 분류가 목적이 아니군요. 네, 생애 설계라는 게 단순히 돈 관리 이게 아니라 삶 전체를 아우르는 과정이니까요. 네, 오늘 서울시 중장년층의 생애설계 준비 상태를 위기형, 미흡형, 안정형, 우수형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걸 들으시면서 나의 현재 위치는 어디쯤일까? 각 유형의 특징을 보면서 잠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요, 현재 어느 유형에 속해 있든, 변화는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생애 설계는 마라톤 같아서 언제든 다시 계획하고 또 시작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시작이 중요하죠. 네.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일이나 여가, 건강, 그리고 관계처럼 삶의 여러 영역에서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요. 당신의 삶에서 앞으로 어떤 영역에 설계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당신의 그 소중한 시간, 건강,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더 풍요롭게 갖고 나가실 건가요?